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이 평생 동안 활력 충전에 완전히 잘못된 순서로 접근해 왔다는 사실을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천근만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는 않으셨는지요? 20대 젊은 시절에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 만큼 에너지가 넘쳤던 기억이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중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가장 큰 고민, 아침마다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던 남성의 상징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어버려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하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참담한 심정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하며 체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멘토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거나 좋다는 보약을 다 먹어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어둠 속의 등대와 같은 근본적인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깨달은 인체의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포의 기아 상태와 영양소 흡수 시스템의 고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휘발유를 가득 채워도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60조개 세포는 지금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영양소야말로 중년 남성의 활력과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발전소라고 상상했을 때 비타민 B1가 발전소 엔진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를 태워 힘을 만들어내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6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이 점화 플러그가 없어서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는 가득 쌓여 있는데 불을 붙이지 못하니 몸은 무겁고 힘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비타민 B1가 부족해질까요? 여기에 충격적인 위장 기능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B1는 육류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이 흡수하려면 위장에서 아주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마치 바위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년층은 50대가 넘어가면서 위산 분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노년층의 절반 이상에게 나타나는 흔한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위산이 부족하니 아무리 비싼 음식을 드셔도 귀한 비타민은 하나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비싼 돈을 들여 비싼 배설물만 만들고 계신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이 속쓰림 때문에 습관적으로 위장약을 드시는데 이런 약들은 그나마 조금 나오는 위산마저 말려버립니다. 스스로 비타민 흡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B1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에너지 공장이 멈춥니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둘째, 남성의 혈관 기능이 망가집니다. 활력을 유지하려면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비타민 B1, 2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 찌꺼기가 혈관에 쌓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음은 간절해도 혈관문이 열리지 않으니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기력 개선 치료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두통만 심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혈관의 건강과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수동 확산이라는 우리 몸의 또 다른 흡수 경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흡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바로 고용량, 물량 공세로 강제 흡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Tuyet voi, tôi sẽ tiếp tục voi, phía thanh thứ vài, thắp trong vào chi tiết liều luồng, tôi chiếm 수동, 비타민 B2와 기호이 튜트루, 초투하이, 마지, 키치 반 유튜브, 푹호이, 숙성, 망쿠와 트레스 부옥청, 렁호와 남겨이, PHN 류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국에 가셔서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당부합니다. 첫째,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비타민 B1, 2 단일 성분 제품일 것. 둘째, 용량이 반드시 1000 마이크로그램, 1000룩 이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 임상 경험으로 터득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위산 분비가 안 되어 흡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양의 고용량 비타민을 한꺼번에 몸에 밀어 넣어 위산의 도움 없이도 농도 차이에 의해 약 1% 정도가 강제로 혈액 속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의 1%면 1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양은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한 번에 확 부으면 뚫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혹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은 없습니까? 라고 걱정되시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 B1는 수용성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쏙 빼서 쓰고 남는 것은 전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아주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몸에 쌓여서 독이 되는 지용성 비타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과감하게 드셔도 됩니다. 타이밍은 생명입니다. 반드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B1가 우리 몸의 에너지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밤새 멈춰있던 공장의 스위치를 탁 하고 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알약을 드시면 우리 몸은 이제 활동할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힘차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저녁 식사 후에 이걸 드시고는 밤새 눈이 말똥말똥해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하소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야 할 시간에 에너지 부스터를 드셨으니 뇌가 각성되어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아침의 알약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남성의 활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을 이뤄야 하는 두 번째 핵심 영양소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다면 결국 엔진이 과열되어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낮에 비타민 B1로 에너지를 불태웠다면 밤에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닳아버린 부품을 수리하는 이완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회복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로 근육은 뭉쳐있고 신경은 곤두서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드니 깊은 잠을 못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며 혈관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좁아져 있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이자 혈관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머릿속 잡생각을 지우고 뇌를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 불면증을 앓던 분들도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둘째,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는 것도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우리 몸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돕습니다. 셋째,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비타민 B12가 만든 산화질소 열쇠가 아무리 좋아도 문 경첩이 녹슬고 뻑뻑하면 문이 열리지 않겠지요. 마그네슘은 바로 그 경첩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의 세포를 이완시켜서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가 만든 산화질소가 신호를 보내면 밤새 마그네슘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혈관이 활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황금 조합의 원리입니다. 낮에는 비타민 B12로 시동을 걸고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쉬게 하고 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은 폭발적인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녁 식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에 드시면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용량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장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뱃속이 부글거리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알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거나 용량이 적은 제품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몸이 적응하면 하루 400mg까지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김 대표님께도 똑같이 처방했습니다. 아침엔 비타민 B12, 저녁엔 마그네슘, 딱 이 두 가지만 지켜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의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혈색이 돌고 피부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원장님,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개운한 건 당연한데 그 아침에 말입니다.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화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용한 과학의 승리입니다. 비싼 호르몬 주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양식보다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용량으로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치명적인 주의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무작정 약국으로 달려가셨다가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어떤 종류를 고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약국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가짜 마그네슘의 정체와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몸만 상하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약국에 가셔서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셨을 때 산화 마그네슘 단이라고 적힌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가격이 저렴해서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권하는 제품이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만 유발합니다. 사실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 환자들이 배변을 무르게 만들기 위해 쓰는 하제, 즉 변비약 용도로 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설사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의 이완입니다. 약사님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세요. 글루콘산, 구연산 혹은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걸로요. 가격은 몇천 원 더 비쌀 수 있지만 효과는 10배, 20배 차이가 납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인데 몇 푼 아끼자고 흡수도 안 되는 돌가루를 드시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요법을 절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콩팥 기능이 아주 나빠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쓰고 남은 마그네슘은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콩팥이 고장난 분들은 배출을 못해서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위험 수위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고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셋째, 당뇨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혹시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좋은 약이지만 이 약은 장에서 비타민 B1, 2의 흡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10년 이상 드신 분들 검사해보면 10중 8구 비타민 결핍입니다. 혈당은 잡았는데 활력은 잃어버린 셈이지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000 마이크로그램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고 결핍이 심각하다면 병원에서 놔주는 비타민 주사를 맞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고 밤에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 즉 혈관 자체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니 차는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강한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가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야 피가 콸콸 흘러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 아닙니까? 이 혈관을 대청소해주는 제가 아끼는 마지막 비법,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핵심, 생들기름입니다. 아니, 원장님 갑자기 웬 나물 무치는 기름입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양념 정도로만 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은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입니다. 이 기름때를 씻어내려면 더 강력하고 깨끗한 기름이 들어가서 밀어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파는 비싼 생선 오일 영양제보다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100배 낫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 오메가3가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내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피를 맑게 만듭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압이 잡히고 덩달아 남성의 기능까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들기름은 잘못 드시면 약이 아니라 발암 물질을 드시는 꼴이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들기름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에 열을 가하는 순간 그 좋던 오메가3가 파괴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달걀 프라이 할 때 들기름 쓰시는 분들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독을 드시는 겁니다.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다 조리된 나물의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둘째, 보관이 생명입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닿으면 아주 쉽게 산패합니다. 즉, 썩는다는 뜻입니다. 투명한 병에 든 것은 절대 사지 마시고
갈색 병이나 짙은 색병에 든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한 지 한 달, 길어도도 2달 안에는 다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산패된 쩐내 나는 기름을 드시면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 2000 마이크로그램 한 알로 활력의 스위치를 켜고 저녁 식후에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 신선한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3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룰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타이밍입니다. 어떤 분은 원장님 사흘이나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십니다. 그분께 제가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60평생을 방치해온 몸이 고작 사흘 만에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딱 3달만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한 달은 잠이 편안해지고 2달째는 아침이 가벼워지며 3달째가 되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지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아침도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위험한 수술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건강한 몸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